안녕하세요. 정중 변호사입니다. 저는 위인전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관리도 잘 하시고 자기 수양과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어떤 증언록이나 자서전을 읽으면 왠지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밤을 새서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영화하고도 상당 부분 아주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필 증언록이라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오신 김종필 과거 정치인이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전에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미국사의 주요 장면마다 이게 흑백 화면으로 처리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아주 재미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뭐 김종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 정말 이분은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이제 국무총리를 하셨으니까 김종필 전 총리님이 이제 보시면 이분이 1926년도에 태어나셨어요. 1926년생이고 이분이 충남 공주 중학교를 나오셨고 그래서 1944년도에 이제 대전 사범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선생님도 좀 하셨어요. 1945년도에 이제 여름 방학 중에 충남 부여 자택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이제 천황의 항복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바로 저기 기차를 타고 충남 부여에서 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그 해방 당일의 감격도 직접 이제 맛보시고 그래서 자기가 해방된 이 조국에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국민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1946년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서울에 이제 전셋집을 이제 얻어줬는데 그 집안 사정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요즘 대학생 같으면은 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돈으로 승용차를 하나 삽니다. 승용차를 하나 사서 택시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택시 영업을 해도 도저히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서울대 사범대를 3학년 1학기로 이제 마치고 학업을 중단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48년도 요때가 이제 22세 정도 됐겠네요. 이제 그래서 육군 보병 13년대에 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보초를 쓰다가 탈영을 합니다. 탈영을 하는데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탈영을 하면 난리가 나죠. 뭐 잡으러 가고 뭐 언론의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또 어디 뭐 영화관에를 갔는데
영화관에 이제 그 저기 육군 사관학교 교도대 이제 군인들이 와서 같이 관람을 했나 봐요. 거기 이제 뭐 중인지 그 장교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탈영을 했다. 근데 내가 정말 후회가 되고 나 다시 군대에 가서 또 봉사하고 싶다. 또 육군 사관학교 교도대를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 이제 사병으로 또 가게 된 거죠. 그 육군 사관학교 사실 행정실에서 이 사람이 사병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김종필 전 총리님이 육군 사관학교에 23세의 나이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날짜가 1949년 1월 18일이에요. 근데 졸업한 날짜가 1949년 5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에 4개월 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입학과 졸업까지 한 거죠. 그런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군대도. 그러니까는 초급 장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초급 장교의 그런 수요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육사 8기, 9기 막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많은 초급 장교를 그 수요를 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이제 5월 24일 날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작전 정보실장으로 근무 중인 박정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박정희 전 뭐라고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조카딸인 박영옥 씨를 김종필한테 이렇게 저기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25세에 박영옥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61년도에 대구에서 자, 그 사이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61년도에 대구에서 박정희 당시 소장 투스타죠. 투스타를 만나서 이건 김종필 전 총리의 입장에서는 혁명이고 우리 역사상으로는 이걸 뭐 쿠데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참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어쨌든 1961년 대구에서 박정희 소장을 만나서 5.16 혁명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말하자면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 35세에 약간 35세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부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남산의 부장들의 얘기가 이제 초대 남산의 부장이 되는 거죠. 37세에 공화당이죠, 공화당. 민주공화당의 창당 발기 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그래서 민주공화당 창당하는데도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7세에 공화당 의장에 취임을 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말하자면 50년대, 60년대 이럴 시점에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뭐 사회의 주요 요직을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엘리트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1년도에 45세인데요. 45세에 국무총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79년 11.6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서 보안사령부에서 46일간 연금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85년도에 정치활동 규제가 해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87년도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되기도 했죠. 64세가 되던 1990년도에 민정당하고 당시에 민주당하고 공화당 3당 합당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당이 합당이 되어서 만들어진 정당이 1990년에 민주자유당이라는 정당이고, 이 민주자유당은 말하자면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금 미래통합당, 이분이 이제 민자당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한 축이었고, 이분이 또 나중에는 민자당을 또 탈당을 하셔요. 탈당을 하셔가지고 또 96년도에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는 국민회의 총재셨죠. 그분하고 영삼이래요. YS 정권 규탄 대규모 장애 집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또 DJP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도 아주 적극 기여를 하게 됩니다. DJP 연합 또 공조가 또 파기가 되고 2004년도 78세 때는 정계 은퇴를 또 선언하기도 하셨고 81세 때는 이명박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해서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선대위 명예고문을 맡기도 하셨네요. 82세 때 2008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이제 요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2012년도에는 새누리당을 또 탈당을 하셨고, 2015년도 89세의 부인 박용옥 여사가 타계를 하셨고, 2018년 6월 23일자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